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행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패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가도 외국에 도착하면 외국인들 딱 앞에 서면 굉장히 떨리고 입에서 말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것처럼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세 가지 패턴들을 연습해서 나중에 당황하더라도 정말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패턴부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어디에 있어? 라고 어떤 장소를 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where is 입니다. 우리가 여행 가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장소를 묻는 거잖아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면세점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장소를 물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맨 앞에 where is 이 두 글자만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볼게요. 자, 세 번 해볼게요. where is, where is, where is. 자, 이게 앞에 강세 중에서 where is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특정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공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게 면세점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면세점은 영어로 duty free shop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 패턴과 덧붙여서 설명하면 Where is the duty free shop?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어떤 장소에는 더가 잘 붙는데요. 그냥 Where is the를 한꺼번에 외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패턴이 Where is the 이거 의미단위 하나, 그 다음에 duty free shop 이렇게 하나,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세점 어디 있어요? 세 번 해볼게요. Where is the duty free shop? Where is the duty free shop? Where is the duty free shop?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있는 장소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장소도 한번 찾아볼까요? 비행기를 타면 짐을 맡기잖아요. 그 다음에 짐을 되찾을 때 수화물 되찾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수화물 찾는 곳은 영어로 baggage claim area 이렇게 부릅니다. 이 baggage가 우리가 흔히 들고 다니는 가방이 아니라 정말 큰 짐들 있잖아요. suitcase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들고 다니면 이런 것들을 baggage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aggage claim area면 이 수화물 찾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헤매는 것보다 직원을 붙잡고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Where is the duty free shop? 하나, 두 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하나씩은 끊기지 않고 Where is the 한 번에 호흡을 주면서 얘기하는 걸 저는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서 세 번 해볼게요. Where is the baggage claim area? Where is the baggage claim area? Where is the baggage claim area?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호흡을 주면서 한 번에 갈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국이지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저 수화물 찾는 곳이 어디죠?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앞에 excuse me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Excuse me, where is the baggage claim area?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혼자 있지만 혼자 허공이 막 되면서 이렇게 말하듯이 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전달될 수 있을 거죠. 그럼 계속해서 다른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극장을 가거나 기차를 타거나 내 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표를 봐도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표를 직원한테 딱 들이대면서 제 자리가 어디에 있죠?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던 거 활용해서 말씀하시면 Where is my sea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앞서 말한 the는 그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걸 콕 집어서 말하는 느낌이라면 my라고 하면 내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내 자리라고 하면 my sea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Where is my seat? 제 자리는 어디에 있죠? 이렇게 묻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Where is my seat? 한 번 더요. Where is my seat? 네, 그래서 어디인지 궁금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where이라는 말을 떠올려 주시고요. 이거를 떠올린과 동시에 입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Where is my seat? Where is my seat? 한 번에 가는 거죠.
자, 상상해 볼게요. 실례합니다. 저기 제 자리가 어디 있죠? 이렇게 한번 연기해 볼까요? Excuse me, where is my seat? 네, 이렇게 하면 뭐 안내를 해주거나 아니면 손으로 가리킬 테니까 그렇게 쭉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where is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장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찾았다면 이제 뭔가를 받거나 아니면 요청해야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를 가진 can I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can이 가능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can I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어떤 가능성을 물어보는 게 됩니다. 뭘 사도 될까요? 이거 먹어도 될까요? 여기 둬도 될까요? 등등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can I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거나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저 맥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보통 맥주 좀 주실래요? 라고 말하는데요. 이 외국인들은 이 I를 주인공으로 많이 둬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 기억하면 좋은 게 바로 Can I get입니다. 그래서 맥주 좀 줄래요? 라고 하면 Can I get some beer?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Can I get까지는 그냥 외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로써 뭔가 물건을 사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를 받고 싶거나 이 모든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요? Can I get? 한 번 더요. Can I get? 이걸 사용한 다음에 이제 뭘 받고 싶은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맥주를 좀 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죠. 맥주는 beer. 한 번 더요. beer. 그런데 그냥 맥주가 아니고 맥주를 좀 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러면 some beer 이라고 some을 덧붙여 주도록 할게요. 이 some은 굉장히 유용한 표현인데요. 뭐 2개일 수도 있고 1개는 아니에요. 2개, 3개, 4개, 5개 여러 개인데 개수가 그냥 잘 모르겠거나 그냥 애매한 겁니다. 이럴 때는 그냥 some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셀 수 있는 책이나 뭐 책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물이나 맥주 같은 건 사실은 액체니까 뭐 크게 셀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그냥 받고 싶잖아요. 이럴 때는 some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Can I get some beer? 저 맥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비행기 타서 이제 딱 승무원을 부르는 겁니다. Excuse me, sir? 자, 그 다음 뭐라고 하면 되죠? Can I get some beer? 한 번 더 해볼까요? Can I get some beer? 혹시 물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Can I get some water? 그럼 커피를 받고 싶으면요? Can I get some coffee?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 어떤 것이든 네,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것만 찾아서 우리가 딱 찾아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Can I get? 이 표현이 딱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나올 수 있게. 자, 그 다음 문장 계속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신용카드로 좀 계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요 신용카드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가 2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의미 단위부터 보면 Can I pay라고 얘기하고 있죠. pay는 뭔가를 지불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주변에 보면 뭐 카카오페이, 서울페이 등등 여러 가지 페이가 있잖아요. 이게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an I pay? 제가 지불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Can I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지불하는 게 아니고 이 신용카드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신용카드는 credit card 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신용카드를 지금 들고 이거로 같이 계산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함께 있고 동반의 느낌인 with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요거는 이제 우리 몸에 붙어 있거나 들고 있거나 아니면 함께 뭔가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모든 느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ith a credit card. 이 신용카드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되겠죠. 자, 전체 문장 2번 해볼게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한 번 더 하면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혹은 그냥 현금으로 계산하고 싶다고 하면 Can I pay with cash? 이렇게 현금이란 말만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Can I pay with?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결제 수단에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뭐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can I pay까지만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can I pay 신용카드. 네, 이거를 그냥 내밀면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제가 이걸로 좀 계산해도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완벽한 영어보다는 일단 통하는 영어, 일단 can I만 기억하면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문장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의미를 살짝 추가시켜 볼게요. 어디서 제가 지하철을 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해도 될까요는 can I지만 어디서라고 했으니까 맨 앞에 where만 덧붙여주시면 돼요. 자, 문장 만들어 보면 Where can I take a subway?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해도 될까요? Can I? 그런데 앞에 다양한 의문사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는 어디서라고 했으니까 where를 가져왔어요. 어디인지 궁금할 때 where 사용한다. 우리 첫 번째 했었죠. 그래서 Where can I? 라고 하면 어디서 제가 뭐뭐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게 됩니다. Where can I? 여기에다가 지하철을 타다 라는 말만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지하철을 타다는 take a subway. take란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뭐 어떤 교통수단을 타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차를 타다라고 하면 take a train. 택시를 타다 take a taxi. 버스를 타다 take a bus.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지하철을 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Where can I take a subwa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버스를 어디서 탈 수 있을까요?는 Where can I take a bus? 그러면 네, 택시를 어디서 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Where can I take a taxi?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정류장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 플랫폼에서 타도 되나? 라고 궁금할 때 Where can I를 사용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물어볼 때 항상 can I를 사용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패턴. 나를 기준으로가 아니고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는 표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can you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니까 I에서 you로 바뀌었습니다. Can you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한 다음에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만 덧붙여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네, 이제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이것 좀 포장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영어로 하면 Can you wrap thi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Can you 뭐뭐 해주실래요? 라고 앞에 있는 점원한테 부탁할 수 있고요. 이거를 포장하고 싸는 거는 입을 모아준 다음에 펼쳐주시면 됩니다. wrap, wrap. 그래서 Can you wrap this? 라고 하면 이것 좀 포장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뭐 비행기, 뭐 이런 면세점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뭐 다양한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 좀 포장해 줄래요? 라고 묻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Can you wrap this? 한 번 더요. Can you wrap this? 뭐 대상이 분명하다면 뭐 this pencil, 뭐 this camera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헷갈리는 경우 많고 귀찮잖아요.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this,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 좀 포장해 주실래요? 뭐라고요? Can you wrap this? 한 번 더요. Can you wrap this? 이렇게 포장을 해갈 수 있겠죠? 자, 이제 영어 몰라서 포장 못 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can you를 사용한 다른 문장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식사 시간에 좀 깨워주실래요? 라고 부탁하는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뭐 자고 있는데 식사 시간에 날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뭐 직원이나 아니면 옆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로 얘기하면 Can you wake me up and bill time? 이렇게 되는데요. 조금 길어졌죠?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요. 가장 먼저 뭐뭐 해주실래요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Can you. 네, can you를 연습했었죠? 이거 항상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무조건 can you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나를 깨워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혹시 표현 아시나요? Wake up. 깨워, 네. 일어나라는 표현인데요. 누군가를 깨우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깨우다라고 하면 wake me up. 이 나를이라는 의미를 가진 me를 중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wake me up. 나를 깨워줘라는 말이죠. 나를 깨워주실래요? Can you wake me up? 한번 더 해볼게요. Can you wake me up? 네, 하나,
두 개 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 더 할게요. 식사 시간에라고 했는데요. 식사는 meal, 시간은 time. meal time이라고 하면 식사 시간이 됩니다. 근데 식사 시간에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at이라는 전치사를 가져오면 됩니다. at은 점을 콕 집는 느낌이에요. 여러 번 나올 테니까 지금은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라고 하면 at meal ti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완성됐습니다. 문장 해주실래요? Can you 깨워주세요. Wake me up 식사 시간에 at meal time.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Can you wake me up at meal ti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옆 사람을 살짝 치면서 얘기해 봅시다. 똑똑. Can you wake me up at meal time? 네. 혹은 이제 승무원을 불러서 Excuse me. 자, 오면 뭐라고 하면 되죠? Can you wake me up at meal ti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아주 부탁을 제대로 한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불 좀 꺼주실래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영어로 한 번에 가볼게요. Can you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같은 데서 막 다 어두운데 자야 되는데 옆자리가 자꾸 불을 켜서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 이것도 부탁하는 거니까 가장 먼저 can you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Can you? 라고 한 다음에요. 불을 꺼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you 다음에 이제 동사 자리인데요. 불을 끄다라는 말은 turn off가 있습니다. 네, turn, T-U-R-N 이 동사에다가 on, off, up, down 이 네 가지를 사용해서 말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면 turn on은 켜다란 말이고요. turn off는 끄다. 그 다음에 뭔가 볼륨을 올리거나 세기를 올리다라고 할 땐 turn up, 낮추다, turn down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연습해 볼 건 turn off, 뭐 불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음악 같은 걸 끄다라는 말이에요. 저기 있는 불을 끄다라고 하면 turn up the l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문장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되죠? Can you turn off the light? 연결하면 Can you turn up the light? 한 번 더요. Can you turn up the light? 네, 길거리 지나가거나 집에 계시면서 막 설거지하면서 노래하듯이 연습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면 되죠? Can you turn up the light? Can you turn up the light? Can you turn up the light?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몸에 이것을 진짜 실제 상황이 왔을 때 불 켜졌네? Can you turn up the light? 노래하듯이 말할 수 있겠죠. 특히 영어의 멜로디는 정말 음악과 같은 멜로디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노래하듯이 천천히 리듬 타면서 하시면 훨씬 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좋은 멜로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행에서 정말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이 세 가지 패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세 가지 패턴은 정말 자다가 일어나도 Can I?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번 연습해서 다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것처럼 크게 생각하지 않고도 아무리 당황하는 상황에서도 정말 기본적인 나의 찾는 것들은 전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배웠던 표현들 가볍게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문장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